그때 당시에 지금으로부터 한 15년, 23년 그 전이었는데 그때 당시에 한 2억 정도 빚을 졌죠. 강을 봤는데 강이 너무 포근하다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 순간 와. 갑자기 뒤에서 젊은 사람이 왜 그래 그러면서 목덜미를 딱 잡아채는 거예요. 정신적인 스트레스와 육체적인 스트레스가 있다 보니까 너무 심하니까 내가 자각을 못한 거죠. 힘들었다고.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예, 지금 포항에서 지금 홍삼 매장을 하고 있는 이도형이라고 합니다.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원래 49입니다. 지금 그 몇 가지 일을 하고 계신 거예요? 따로따로 하게 되면 총 4가지라고 얘기하면 되겠죠. 매장, 홍삼 매장 하고 있고요.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요번에 새로 런칭한 아이템 하나 가져와서 그것도 또 영업을 해야 되고, 학교에서 방과후 수업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저녁에는 또 학생들 과외도 하고 있고, 총 4가지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일을 시작을 하신 거예요? 본격적인 일은 26부터 대학교 졸업하기 전에 그렇게 시작을 했었었죠. 어떤 일부터 하셨나요, 그때는? 시작은 우연찮은 기회에 현대자동차 하청업을 했었어요. 어린 나이에 현대자동차 하청업을 하다가 한 3년 정도 운영을 했었었는데, 그때 경기도 안 좋고 현대에서 파업을 좀 길게 하는 바람에 시설 투자는 투자대로 다 해놨는데 장기간의 파업으로 경영의 어려움 때문에 결국에는 폐업을 하게 되었죠. 그때가 몇 살이신가요? 그때가 29살이었습니다. 아, 그럼 3년 만에 폐업했는데 그때 여파는 없으셨나요? 그때 추가적으로 아이템을 더 줄 수 있으니까 시설 투자를 하라 해서 시설 투자를 하고 회수를 못하다 보니까 그 금액이 전부 다 빚으로 남게 됐었죠. 그게 얼마 정도 되나요? 그때 당시에 지금으로부터 한 15년, 23년 그 전이었는데 그때 당시에 한 2억 정도 빚을 졌죠. 아, 그 정도의 가격이면 당시에는 아파트 두 채도 살 가격인데. 예, 그렇죠. 뭐 제가 지금 살고 있는 것이 포항이니까 포항의 아파트는 한 3채 정도 살 수 있는 금액이었었죠, 그때는. 그때 어떻게 그걸 다 극복을 하신 거예요? 끝나고 우연찮은 기회에 친구를 보러 왔었는데, 친구 녀석이 학원 원장이었었거든요. 뭐 비록 월급쟁이 원장이었지만 원장을 하고 있다 보니까 저한테 과외를 했던 경험을 살려서 수업을 해보는 게 어떻겠냐라고 얘기해서 그때 학원을 들어가면서 강사 일을 시작을 했었죠. 그 강사 일을 하면서 거의 빚을 다 갚은 것 같아요. 그 강사 일을 한 14년 정도 했었으니까. 2억 정도 빚을 졌었을 때 29이시면 예. 마음이 굉장히 아프셨을 것 같은데, 그 29살 때 그때 느낌을 좀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모르겠어요. 그게 금액이 만약에 내가 어느 정도 소화를 할 수 있는 금액이었으면은 육체적이나 정신적인 고통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때 당시는 보통 그 역치라고 표현을 하죠. 내가 느낄 수 있는 감각 이상으로 고통을 느껴버리면 고통을 도리어 못 느낀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현실 감각이 없으니까 솔직히 얘기하면 생각이 없었다? 안 든다라고 얘기해야 되나? 그 정도로 무감각했었어요, 사실은. 제가 참 느꼈던 게 어떤 거냐면, 예전에 보면 특히 이런 표현하기가 조금 조심스럽긴 한데, 자기 스스로 생을 마감하시는 분들이 왜 본인 스스로가 생을 마감을 하실까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었는데, 어느 날은 진짜 친구들을 만나고 기분 좋게 술 한잔하고 집에 가는 길이었어요. 가는데 포항에 보면 형산강 다리가 있는데, 1월 달에 형산강 다리를 운전해서 건너가고 있는 중에 보름달이 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 다리 참 이쁘다라고 생각하면서 쳐다보고 있다가 강을 봤는데 강이 너무 포근하다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 순간. 와. 그래서 와, 저기 들어가면 정말 내가 안식을 가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들고 가만히 쳐다보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뒤에서 젊은 사람이 왜 그래 그러면서 목덜미를 딱 잡아채는 거예요. 누군가가. 정신을 차리고 뒤를 돌아보니까 택시 기사님이 제가 이상했나 봐요. 그 길을 가시다가 차를 세워놓고 저를 쳐다보고 계셨던 거죠. 그러다가 쳐다보고 계시다가 제가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난간에 한쪽 다리를 올리고 있었어요. 제가 자세가 딱. 그거를 보시더니 택시 기사님이 목덜미를 잡아채면서 젊은 사람이 왜 그러냐고. 그렇게 해서 제가 어떻게 보면은 여태까지 살아있는 거죠. 그러니까 망각을 한 거죠. 제가 너무 심한 고통을 정신적인 스트레스와 육체적인 스트레스가 있다 보니까 너무 심하니까 내가 자각을 못한 거죠. 힘들었다고.
그러고 나서 정신 차리고 보니까 부모님 얼굴이 막 스쳐 지나가는 게 아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싶어서 뭐 친구들 만나러 갔다가 학원 쪽에서 일해보지 않을래 해서 그 친구하고 일을 하기 시작하게 된 거죠. 네, 과학 과목을 가르치다 보니까 아이들이 너무나 공부를 할 때는 엄밀히 따지면 약간의 사고력의 개방이 필요한데 너무 주입식 암기하고 풀어내고 암기하고 풀어내고 그런 식으로밖에 공부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또 한참 또 창의력 과학이라는 많이 유행을 하다 보니까 아 이거를 접목을 시키면 아이들이 과학 공부할 때 조금 더 편하겠다 도움이 되겠다 싶어서 창의력 과학 학원을 차리게 된 거죠. 그게 몇 년도예요? 그게 2011년도인가 아마 그랬을 거예요. 3년 정도밖에 못했어요. 왜 3년밖에 안 하셨습니까? 학부모님 때문에 적게 됐죠 마음은. 왜 그러냐면은 당신들 친구들 만나고 주변 사람들 만나면서 커피값 10,000원 20,000원은 안 아끼는데 학원비 그때 창의력 수업에서 초등부 전용으로 수업을 했었는데 그때 80,000원을 받았었거든요. 그 80,000원이 너무 아깝다고 자꾸 수강료도 깎아달라 아니면은 뭐 일주일에 몇 시간 이상을 봐달라 요구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단과학원이나 종합학원처럼 결과가 바로 눈에 보이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게 아니다 보니까 엄마들이 수강료를 조금 많이 아끼는 경향이 심해서 그 부분 때문에 저랑 안 맞는 것 같아서 좀 접었습니다. 많이 힘드셨겠어요? 그렇죠. 엄마들이 과학 수업료는 상당히 많이 아끼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잘 안 됐죠. 그 다음엔 어떤 걸 하셨어요? 그 다음엔 휴대폰 가게를 했었죠. 갑자기 휴대폰으로 넘어갔어요. 그 사업체를 크게 키울 정도는 아니었었는데 젊을 때 졌던 빚 뭐 학원 생활하면서 갚았던 부분에서 조금 남아있던 것까지 마저 할 수 있을 정도로의 여유는 있었었죠. 휴대폰 가게는 몇 년 하셨어요? 휴대폰 가게는 5년 정도 했어요. 또 다시 문을 닫으셨네요. 예, 그렇죠. 문을 닫았다기보다는 업종을 변경하고 싶었어요. 휴대폰에서. 예전에 젊을 때 26살 때 홍삼 그 회사가 있었는데 그 홍보 대행 업체에서 아르바이트를 한 1년 정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홍삼에 대한 메리트를 너무 크게 느껴서 그 회사 제품을 판매를 하고 싶어서 여러 루트로 알아봤는데 30대 초반에 그거를 한다 그러니까 너무 어린 나이고 너무 젊은 사람이다 보니까 그 회사에서 받아주지를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 홍삼이라는 것도 아무래도 건강 보조식품이고 건강에 대한 제품이다 보니까 젊은 사람, 어린 사람은 안 되겠구나. 그래서 나이가 어느 정도 되었을 때 이 제품을 다뤄야 사람들도 받아들이고 하는구나 라는 생각에 솔직히 기다리고 있었었죠. 나이 먹을 때까지 브랜드에서 런칭을 하면서 대리점을 모집하더라고요. 그때 조건이 참 좋아서 47살이니까 이제는 홍삼을 해도 사람들한테 건강 보조식품이다 라고 얘기하고 건강을 신경 쓸 나이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도 먹히겠다 싶어서 대리점을 계약하게 된 거죠. 지금은 뭐 하는 거예요? 지금은 블로그 작업하고 있어요. 어떤 것 때문에 하시는 거예요? 아무래도 블로그 같은 경우에는 정보 전달 때문에 좋은 제품이 있어도 이게 어떤 부분에서 좋은지 나쁜지를 잘 모르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고 싶어서 블로그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신제품이 나오면은 또 별도로 또 공부를 하시네요?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보통 본사에서 어떤 부분에 대한 것이다 라고 설명도 해주고 그 외 번외 쪽으로 제가 따로 공부도 하고 있죠. 어떤 게 제일 잘 나가요? 지금 저희 매장에서 제일 잘 나가는 제품은 데일스틱 오리지널이라고 해서 다른 성분이 전혀 들어가 있지 않는 홍삼 순수 홍삼만 들어가 있는 순수한 제품이라서 이름이 오리지널이고요. 이 녀석이 제일 잘 나가고 그 다음에 요거는 화양연화 수라고 해서 여성용품 갱년기 여성분들이 드시면 좋은 제품입니다. 홍삼 판매하고 계시면 몸이 되게 건강하실 것 같아요. 저는 코로나 때 득 많이 봤어요. 우연찮은 기회에 서울까지 제가 운전을 해서 손님을 한 분 모시고 갔다 와야 될 일이 있었었는데 단 둘이서 마스크도 벗고 한참 코로나 심할 때 8시간 동안 왕복하면서 얘기를 나누면서 갔다 왔는데 다음날 보건소에서 문자가 온 거예요. 이분이 확진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집에 못 들어가고
어떻게 보면 잘못된 건데 숙박업소에서 한 이틀 정도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렸는데 저는 코로나 확진이 아니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 뭐 다른 거 활동도 안 하고 했는데 오로지 그거밖에 안 했었는데 확진이 안 걸린 거 보면은 그거 때문이지 않겠나라고 조심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뭐 하시는 거예요? 제품 포장하고 있습니다. 어디 배달 나가시나 봐요. 예. 그 주문이 들어와서 제가 갖다 드리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걸 챙기고 있습니다. 이 제품은 배달이 자주 들어오나요? 그렇게 자주 있지는 않는데 아무래도 지인분들은 특히 오늘같이 비가 오는 날은 움직이기 싫어하시잖아요. 제품 가지러 온다라고 얘기하면 제가 먼저 갖다 드린다고 말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여성분들이 사용하는 거다 보니까 차가 없이 교통 편이 불편하신 분들도 좀 있으세요. 그래서 그때는 뭐 제가 흔쾌히 갖다 드린다고 말씀을 드리는 편이죠. 지금 하신 제품은 또 어떻게 하다가 또 인연이 되신 거예요? 제가 아무래도 건강보조식품, 홍삼이 건강보조식품이니까 그쪽 관련된 일을 하다 보면 건강염려증과 또 건강 쪽에 안 좋은 부분을 얘기하시는 분이 참 많으세요. 저는 솔직히 남자니까 그런 부분을 전혀 몰랐었는데 여성분들이 질염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으시더라고요. 찾아보고 있다 보니까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의료기기 등록을 받은 인증 제품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뭐 주변 사람들한테 건강 관련돼서 몸에 해롭지도 않고 의료기기라는 거는 말 그대로 신체에 사용해도 상관없는 제품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제품을 선택하게 된 거죠. 건강에 굉장히 관심이 많으시네요. 예, 뭐 제가 술, 담배도 안 하다 보니까 건강을 좀 많이 생각하는 편입니다. 홍삼을 이용하셨던 고객이 여성 청결제도 구매하시기도 하시겠네요. 개인 뭐 SNS에 광고를 할 때 같이 올리다 보니까 기존의 고객분들이 이거 뭐예요? 여쭤보시고 설명을 해드리면 구매를 하시는 편이죠. 그래도 이렇게 직접 배달해서 드리면 고객 입장에서는 굉장히 감동받으실 것 같아요. 예, 아무래도 배달을 전문으로 하시는 분이 내방하는 것보다 제가 직접 얼굴을 보여드리면 훨씬 더 좋아하시더라고요. 만족도도 높고. 영업 되게 잘하시는 것 같습니다. 잘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사시는데 꿈이 남다르실 것 같아요. 꿈이 남다르다라고 얘기하기는 그렇고요. 그냥 소박한 우리나라 아빠들의 꿈과 같아졌죠. 이제는 뭐 딸이 저처럼 그렇게 너무 시간을 쪼개서 살고 여러 가지 여유도 여유롭지 않은 삶을 사는 것보다는 여유롭고 밝고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아빠? 그게 지금은 가장 큰 꿈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제는 약간의 여유를 가지고 가족들하고 알콩달콩 사는 그런 꿈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힘겹지만 지금 버티고 있는 분들 되게 많잖아요. 예, 그렇죠. 그런 분들에게 희망의 메시지 좀 부탁드릴게요. 제가 좋아하는 말 중에 하나가 뭐 사자성어인데 다 아실 거예요. 인생사 세웅지마라고. 저도 어떻게 보면은 내 사업이라고 하청업을 할 때는 제가 수익도 크고 그다음에 어린 나이에 친구들이 저를 부러워한 적도 있었어요, 사실은. 그런데 그걸 망하고 나니까 비웃는 친구들도 있고 놀리는 친구들도 있고 뭐 고소해하는 친구들도 있고 뭐 그런 뭐 정말 저를 걱정해지는 친구들도 있고, 그러다가 또 학원 생활하면서 빚도 갚고 여유로워졌다가 그 다음에 또 제가 다른 일을 하면서 내리막길도 걸었다가 이렇듯 인생은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당장 뭐 힘들다고 인생이 끝난 거 아니니까 너무 그렇게 힘들어하지 마시라. 어차피 오늘의 이 일이 내일은 더 득이 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세웅지마라는 말 참 좋아해요. 그래서 인생은 세웅지마고 쉽게 지치지 마시라. 언젠가 성공은 다가올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오늘 이렇게 출연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아이고, 비도 오는데 또 대구에서 내려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